20대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두고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SBS는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 해수부가 정권 창출 전 세월호를 인양해 문 후보에 유리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문 후보가 약속한 조직 확대 개편을 이루려 했다고 보도한 상황. 이에 문 후보 측은 해수부와의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한 한편 해수부에서는 세월호 인양 지연은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SBS는 이번 보도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보도 취지를 해명하는 정정 보도를 낸 상황. 하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보도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3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해수부와 차기 정권과의 거래로 세월호 인양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SBS 기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의견 말씀 들어보고요.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깜깜 선거 기간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우리 법조계 별과 같은 존재죠. 이재화 변호사 이제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왔어요? 이제 와. 예, 초팔 행사 갔다가 지금 왔습니다. 아, 부처님이세요? 아니, 부처님이 아니라 스님이세요? 부처님 생일 예. 축하하는 행사에 갔다 왔죠. 아, 불자시죠? 예. 예. 양평에서 왔습니다. 예, 삼촌이 가출하셨잖아요. 사촌 사촌은 아니, 그걸 다른 방송에서 가출했다고 해서 출가를 했죠. 예. 이게 누이 두 분이 출가하셨죠? 예, 예. 사촌 누이 두 분이 둘 다 스님이세요. 우와. 예, 비구니. 예.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불교하고 관계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저희는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요. 저희는 160대 기블리 집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찰 예. 가면 너무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산에 또 절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송 기자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보도 내용의 핵심이 뭐였었어요? SBS? 당초 SBS가 기획했던 취지하고 이게 좀 다르게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SBS는 처음에 기획을 왜 했냐면은 이것이 선체조사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예.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중에서 해양수산부가 그 세월호를 고의로 지연시킨 인양을 지연시킨 이것도 조사를 한다 이렇게 그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해양수산부가 알아서 정권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파헤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 관계자 코멘트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 관계자 코멘트가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세월호 인양은 그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시점에 맞춰서 그 문재인 조기 대선 국면의 시점에 맞춰서 해양수산부가 인양을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통 일반 그 행정부에 보면 1차관, 2차관 제도가 있는 데가 있고 차관 한 명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그 말하자면 보답으로 자기 정권에서 그 수산을 담당하는 차관 한 명 더 또 해경도 다시 해수반에 들어오고 이런 것을 마치 딜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어떤 과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이 좀 가려져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요. 그럼 해양수산부 관계자나 해수부는 이미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탄핵이 올 거를 예상을 하고 탄핵이 오면 조기 대선이 오면 문재인 후보가 당의 후보가 돼서 1등으로 달릴 걸 예상을 해서 그걸 기획을 하고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신의 영역에 도전한 건데 제가 그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하고 알아봤습니다. 뭐냐면은 인양 지연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이 2014년 11월, 12월 말 그때부터입니다. 예. 그때부터인데. 그때 인양 결정도 안 나지 않았나요? 안 났죠. 그런데 빨리 해야 된다 하고 늦춰야 된다 하고 인양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까지 막 나왔던 게 본격적으로 쟁점으로 됐던 게 2014년 말인데. 예, 맞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선은 없었죠. 예. 그때는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걸 봤어요. 몇 건 여론조사 기관을 아하. 보니까는 차기 정치 지도자, 예. 자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이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항상 1위였어요. 그 시점에. 오호. 1위고 그다음에 참 많이 떨어져서 문재인 후보 또 김무성 전 대표 뭐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벌써 문재인 후보가 강력한 뭐 자기 권력이다, 아. 권력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세월호 인양을 늦추면서 이 시점을 맞춰서 했다. 예. 이것은 좀 억지죠. 예. 왜 이런 요 기자 출신인데 이재하 변호사님. 예. 예. 전직 기자죠. 전직 기자. 예. 예. 행복하세요? 이 특종 욕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예요 이게? 난 이 주제 갖고 얘기하려면 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아까 모르겠어요. 제목을 보면 아는 건데요. 예. 제목이 사실은 방송의 의도가 드러나는 게 제목에 나오잖아요. 이게 제목이 차기 정권 거래 물음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차기 정권 거래 물음표 이렇게 돼 있고 차기 정권과 거래. 예,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한 사람인데 그 멘트를 2개를 따거든요. 그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를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저는 의도적인, 아하, 오히려 의도적이고 19대 대선에서 가장 말하자면 최악의 가짜뉴스다. 이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율사의 초기 발동하네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 공안부 부장검사면 이거는 바로 긴급 체포해서 구속할 겁니다. 시점 자체가 대선을 지금 6일 앞두고 마지막 토론 직전에 한 거잖아요. 2012년에 예. 네. 국정원 댓글력 그렇죠. 그걸 저는- 갖고 결과 발표를 했잖아요. 관계없다. 그거는 뭐 국정원에서 했기 때문에 예. 국정원이 사실은 그런 의심을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했었지만은 이것은 공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이 메인 뉴스로 이렇게 다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는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과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하 변호사님, 예. 겸손도 지나치면 화라고. 예. 내가 만약 공안부장이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 검찰총장이라면. 검찰총장급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 멘트를 딴 해당 공무원, 예. 해수부 공무원이 최소한의 인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예. 그 기자가 그 공무원들의 말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선 그 인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발언인지 예. 그것이 이게 3년 동안 인양이 늦어진 것하고 객관적인 사실하고 부합하는 발언인지 최소한 그걸 맞다고 믿고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예. 전혀 뭐 일반 국민에 봤을 때는 이게 뭐 전혀 사실에도 부합하지도 않고 지금 해수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 SBS는 네. 저하고 친숙한 방송국. 그럼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네, 그 라디오에서 우리 봉도사님 나오시는 프로에 제가 몇 번 가기도 했고 예. 저녁에 뉴스도 가는데 SBS 내부에 자꾸 물어봤더니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혹은 외압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자체 판단으로는. 예. 다만 이제 취재 기자와 편집 기자가 이런 사안을 해수부 쪽에서 흘러 듣고 특종이다. 특정 욕심에 아마 내보낸 것 같은데 근데 문제 여기서 이 지상파 방송의 내부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은요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를 또 자꾸 하는 거예요. 어허. 데스크가 이것을 몇 번 필터링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것을 민감한 사안을. 내보내라 마라. 그 다음에 시기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2012년이 바로 어젯밤에 좀 연상이 된 것이 예. 마지막 6차 대선 후보 토론 직전에 이 뉴스가 나왔고요. 예. 만에 하나 이 소식을 안철수 후보나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상대 측 후보가 듣고 만약에 토론에서 이것이 논제가 됐고 확정이 됐었으면 수습 불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다 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직접 이 뉴스는 아니지만 세월호를 거론하죠. 세월호 희생자 아이들에게 고맙다라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문 후보가 시간이 없었어요.
사회자가 그럼 홍준표 후보 시간을 좀 나눠주고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제 시간 안 나눠주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이 대목을. 예. 그런데 어쨌든 세월호 문제가 계속,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시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문재인 세월호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명백하게 가짜뉴스라고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셨고, 내용상 가짜뉴스인데 예. 새벽에 나온 SBS의 해명은 오해의 여지가 있게 됐다, 사과한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본 누리꾼들은요, 뭐가 오해야? 그냥 이것은 직접 차기 정권과 거래를 해서 문재인에게 바치기 위해서 세월호 인양 시기를 해수부가 늦췄다. 인위적으로 늦췄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예. 내용은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SBS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뒤늦게 해명을 한들 지금도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국민의당, 특히 이제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SNS에서 이 가짜뉴스를 엄청나게 확산을 시켰습니다. 이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SBS의 보도 내용을 예.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예. 이 보도는 의혹이잖아요. 근데 단독 보도 어제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거의 팩트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자, 이게 큰일 날 일이다라고 이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지난 밤 사이에 박지원 대표가 SNS에 날리면 그게 파급력이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확산이 됐는데 SBS가 과연 이 해명, 사과 이것으로 이걸 수습할 수 있느냐, 주워 담을 수 있느냐, 예. 이게 큰 걱정인데 지금 저녁이 돼서 한 가지는 오히려 이 뉴스를 활용해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악용해서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한 쪽에서 좀 역풍을 받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어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당락의 결정을 주는 사안이 선거 6일 전에 됐더라면 이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 제가 보기에는 또 역사상 전무후무한 언론의 공작 의혹으로 확전됐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보도되자마자 박지원 대표가 SNS에 문재인 후보 사퇴를 하라 그랬고 네. 국민의당도 사퇴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명 기사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이게 그 삭제를 했거든요. SBS 자체적으로. 기사를 삭제했죠. 기사를 삭제를 했는데 기사 삭제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기사 삭제를 하고 그 국민들과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사과 방송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이것은 압력 넣어서 기사 아하. 삭제를 했다. 언론 외압이다. 언론 외압이고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언론 외압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것이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또 뭐라고 치고. 논평을 내고 더군다나 이제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논평을 내서 마찬가지로 이거 언론 탄압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기자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사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기사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팩트도 믿을 만한 정보원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일종의 어떤 세력하고 결탁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게이트 큰 사건으로 봐요. 아하. 제 감으로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야,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이 음모론에 또 이렇게 음모론은 아니죠. 아, 음모론 아닌가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 방송 기자라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취재를 하다 보면 예.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냥 그 정보 보게 하더라도 킬돼요. 아, 그거 뭐 킬은 뭐예요? 아, 그냥 정보 보고 하더라도 넌 요즘 왜 엉뚱한 이야기 하냐고. 아, 데스크에서 무시해버린다? 받아 무시해버리죠. 근데 이 언론사에 보면은 저도 뭐 언론학을 전공을 했지만요. 이 게이트키핑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이트키핑.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자기 위에 선임 기자가 보고 또 데스크가 보고 편집국장이 보고 심지어 편집을 번 거치고 필터링을 있어요. 하잖아요. 네, 필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게이트키핑 기능이 그런데 정상적으로 작용하다가도 가끔 가다가 작용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참 우연찮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 우리 뭐 신문 만들 때도 보면은 뭐 중요한 그 뭐 인터뷰 같은 걸 한 건데 가령 뭐 대통령 뭐 과거에는 대통령 인터뷰도 했습니다. 창간기념일에 요새는 안 하지만은 대통령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 오탈자가 나온다든가 게이트키핑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정치권에서 계속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는 거. 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박지원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시기를 맞춤형으로요. 그리고 문재인 청탁 사건이 해수부 공무원 정원으로 인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정사실화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의혹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BS 쪽에서도 추가 취재를 해보겠다.
추가 취재를 해서 후속 보도를 내보내겠다. 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최윤 평론가님, 문제는, 일단 사측에서 네. 사과 방송을 하고 기사를 내렸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팩트. 그렇죠.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것은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당 측이 있고 네, 그건 문제는 주장이고요. 그 취재한 기자가 네. 이렇게 되면 취재원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로 요구한 게 있어요. 바로 요구한 게 뭐냐면 그 조모 기자가 예. 또 이 정치부 기자가 아닙니다. 세월호 전문 기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신뢰성이 실리잖아요. 저 조모 기자가 나오면 항상 세월호 관련 지금 인양 보도를 쭉 했던 예. 세월호 전문 기자라 시청자들에게도 얼굴이 익숙한 기자인데 세월호 관련해서 해수부 관료의 이야기를 흘리니까 더 신뢰성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직접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인양 시기를 늦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정치적인 딜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박주민 의원은 이 신이냐? 2, 3년 전에 어떻게 그럼 차기 대통령을 미리 알고 해수부에 차관 하나 자리 늘리겠다고 이 딜을 하느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건데 거래하고 지금 물음표가 찍혀 있단 말입니다. 헤드라인에. 이 문제 자체가 이제 뭔가 의도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민주당이 두 가지 요구를 했어요. 취재 기자가 나와서 전모를 좀 얘기해라. 이 취재 과정 자체를. 그리고 두 번째는 해수부 관계자를 밝혀라. 그게 누군지. 취재원을 밝혀라. 그래야 이것이 팩트라는 것이 확인되지. 팩트라고 주장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페이크인데 페이크라고 하는 것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한동안 시간이 끌려가면서 새벽 6시경에 첫 번째 해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유영수 기자라는 사람의 이제 해명 글이 이제 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이걸 그 기자는 보고 왜 관여돼 있는? 조모 기자가 취재했는데 왜 딴 기자가 해명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 해명 자체가 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관료와 지금 특정 대선 캠프의 딜에 대한 취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사의 내용은 기사는 그렇게 나갔잖아요. 기사의 내용은 해명하고 달라요. 기사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한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해명은 또 엉뚱한 해명을 한 거예요.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식으로. 근데 오해의 여지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라고 만든 뉴스를 오해라고 해명한 게 의미가 없으니까 해명글이 또 내려갔다가 이제 뒤늦게 다시 사과가 이제 이루어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SBS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해명을 한 상황은 됐는데 예. 이 상황은 종료되지 않고 지금 그렇죠. 일파만파 되고 있는 것이 이 변호사님. 문지지층은 이거 의도다, 음모다.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쪽에서는 자 문이 지금 위세 부린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문제가 벌어져 있죠. 이 변호사님. 예. 조모 기자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지금 하여튼 연락이 안 두절된 되는 것으로 걸로 잠적 상태로 기자들은 오전까지는. 지금 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 조모 기자가 네. 직접 해명하고 회사 측에서도 조모 기자의 내용을 청문을 해서 네. 그걸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고 네.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한다면 예. 그 항의를 방문한 문재인 측과 같이 그 해수부 그 공무원을 만나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그 공무원은 나중에 진짜 그렇게 했는지라고 보통 이제 요즘 취재하게 되면 다 녹음을 뜨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 사안 자체는 우리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2012년 댓글처럼 대통령 선거 전에 진상이 밝혀져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조모 기자도 앞으로 뭐 양형의 문제도 형량의 문제도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SBS 뭐 취재본부장이라든지 데스크도 사실 형사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실 과실이라면 실수였다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파장을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럼 더군다나 저는 이 단독 보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메인 뉴스였습니다. 8시 메인 뉴스였어요? 예. 오. 메인 뉴스가 일찍 단독 했죠. 보도라는 것은 8시부터 토론했으니까. 이 그냥 취재 기자가 혼자서 단독 보도라고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뉴스의 가치가 있다고 분류를 한 거잖아요. 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취재 기자, 조모 기자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기자님. 아, 송 기자였군요. 예, 송 기자님. 자, 한번 보시죠. 8시부터 토론해요. 제가 그 생각 깜빡 잊었는데, 8시부터 토론하고 7시에
1시간 당겨갖고 보도가 나가는데 네. 이 보도가 나가는 걸 각 캠프에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언론 스크린 팀이 있고 그 정보를 갖고 긴급하게 이번 토론에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난 계산이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안의 민감성, 중요성 이런 등등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서 다음날 보도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저녁이라든지. 네. 그런데 토론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1시간 당긴 기사에서 단독 취재해갖고 단독 보도해갖고 냈단 말이에요. 그건 느낌상 오랫동안 청와대 출입하고 정치부 오래 있었던 느낌상 이 기사의 무게에다 상당히 힘을 실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취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취재 결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취재 결과를 예. 이렇게 내보냈다면은 이거 의도적으로 좀 취재를 한 거 아니냐, 목적을 가지고 취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당장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해수부 관계자 코멘트 이것을 어느 정도 여기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기획을 한 건지 아니면은 취재를 하다 보니 그런 코멘트가 있기에 이것을 그냥 그 버리기 아까우니 그거 쓴 건지 그 부분에 따라서는 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모 기자가 지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부 조사에도 응해야 되고. 일단 SBS 회사 차원에서는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 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판단할 그 근거가 생기겠는데 예. 근거가 생기지만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이제 6일 남았기 때문에 그 파장은 그냥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좀 제가 예. 좀 선체 원래 이게 뉴스를 하여튼 취재를 하게 된 계기가 예. 선체 조사위가 구성됐잖아요. 50명으로. 예. 그래서 이거 왜 3년 동안 이 부분에서 인양이 늦어졌는지 우리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건데 예.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결국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세월호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잖아요. 아니면 그 인양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술적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지면 사실은 그 선체 그 현장 수습 본부 그때 당시 해수부에 예. 거기에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 쭉 꾸준하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취재가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취재인데 느닷없이 이게 차기 정권하고 연결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3년 전부터 문재인 후보가 실질적으로 해수부의 영역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금 박근혜 정부 쪽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는가를 고의 지연시켰느냐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게 포인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엉뚱한 거를 지금 멘트를 따와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혀 엉뚱한 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재하 변호사 네.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 것은 이 정도로 무게 있는 기사가 나갈 때는 네. 일정하게 예. 뭔가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선 후보로 뜨는 세력들하고 아마 이 부분에서 정보 제공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어쨌든 지금 해수부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해서 이제 그 법적 수단, 최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해수부도 당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요. 해수부 쪽에서도 그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그 동원해서 예. 이 부분에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긴 하지만, 네. 3월 10일, 이제 여기까지는 팩트죠. 3월 10일 날 탄핵되고 난 이후에 오후 5시, 6시쯤에 해수부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곧 인양하겠다. 네. 세월호 인양을 발표합니다. 예, 발표하죠. 네. 그런데 기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이제까지 끌다가 탄핵이 가결되는 날 네. 오늘 이렇게 서두르지? 그럴 때 이제 요 부분서도 확인되지 않는데 해수부 내부에서 네.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가
세월호 인양도 늦춰지고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러다 해수부 우리 조직 해체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는 이런 위기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 보고는 있었다면 그 확인 안 정도는 됐지만 충분해요. 그 정도는 예. 충분하고 관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둘렀다 그때. 아니,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예. 아무 정치적 명분 없이 예. 그냥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백기투항 할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죄를 지은 친박들이 받아주니 많이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권이 붕괴되고 차기 정권이 이제 눈앞에 오니까 관료들이 움직이는 거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SBS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저 지금 보시는 저 헤드라인은 뭐라고 나갔어야 하냐면 세월호 인양 지연 왜 예. 물음표 이 정도면은 예. 충분해요. 예. 그걸 한번 밝혀보자. 해수부 쪽도 한번 취재해보고 아니면 정권의 고의성 있었나? 고의성 있었나? 그것도 아하.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면 데스크요? 내가 객관적이면서 얘기한 거 의혹도 좋다고 되거든요. 평가를.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지금 우리가 많이 예. 이해한 게 자, 박근혜가 내려오니 세월호가 올라왔다. 그 그렇죠.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게 3월 21일이에요. 발표는 3월 10일에 했는데 3월 21일이 하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 세월호 인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예. 야, 그래서 결국 희생자 유가족들 오늘 어떤 이제 이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냐면 세월호 인양이 지연됐던 것은 박근혜 때문이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문재인 때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느닷없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어제 긴 뉴스를 한 줄로 딱 줄이면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이 막았다. 이렇게 어허. 정리됩니다. 그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임박해서 인양했다. 그럼 고도의 전략인데 이게 3년 동안 기획을 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신이 아니고서야. 예. 해수부가 신인가? 문재인이 신인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실수다. 특정 기자의 특종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기에는 알겠습니다. 방송 시스템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입장에서는 황당한 석연치 않은 지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SBS 보도 내용으로 보면요. 끝내야 돼요. 예, 한말 예,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그 후보의 아바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였었어요. 자, 하루 뒤인 내일 4일부터 5일 이틀간 19대 대통령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3월 10일 대통령 탄핵 이후 정확히 2달 만에 치러지는 대선.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만 외교안보 정책이 완전히 무너지고 경제는 위기에 처하면서 국민들 삶이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이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아야 하는 대통령 선거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권도 의사표현의 하나라고 하지만 우리 운명을 결정지을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른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우리의 운명을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일, 바로 그것이 선거일 것입니다. 투표를 한 뒤 인증샷을 올리면서 함께 격려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는 일,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5월 3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송 기자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보도 내용의 핵심이 뭐였었어요? SBS? 당초 SBS가 기획했던 취지하고 이게 좀 다르게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SBS는 처음에 기획을 왜 했냐면은 이것이 선체조사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예.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중에서 해양수산부가 그 세월호를 고의로 지연시킨 인양을 지연시킨 이것도 조사를 한다 이렇게 그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해양수산부가 뭐 알아서 정권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파헤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 관계자 코멘트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 관계자 코멘트가 그런 거죠.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세월호 인양은 그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시점에 맞춰서 그 문재인 조기 대선 국면의 시점에 맞춰서 해양수산부가 인양을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통 일반 그 행정부에 보면 1차관, 2차관 제도가 있는 데가 있고 차관 한 명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그 보답으로 말하자면 보답으로 자기 정권에서 그 수산을 담당하는 차관 한 명 더 또 해경도 다시 저기 해수반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것을 마치 딜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그 어떤 과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예. 이 부분이 좀 가려져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요. 그럼 해양수산부 관계자나 해수부는 이미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탄핵이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탄핵이 오면 조기 대선이 오면 문재인 후보가 당의 후보가 돼서 1등으로 달릴 걸 예상을 해서 네. 그걸 기획을 하고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신의 영역에 도전한 건데 제가 그 부분을 저도 뭐 생각을 하고 알아봤습니다. 뭐냐면은 인양 그 지연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이 2014년 11월, 12월 말 그때부터입니다. 예. 그때부터인데 그때 인양 결정도 안 나지 않았나요? 안 났죠. 그런데 예. 뭐 저 빨리 해야 된다 하고 좀 늦춰야 된다 하고 뭐 인양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까지 막 나왔던 게 그렇죠. 본격적으로 예. 쟁점으로 됐던 게 2014년 말인데 예, 맞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선은 없었죠. 예. 그때는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걸 봤어요. 몇 건 여론조사 기관을 아하. 보니까는 차기 정치 지도자, 예. 자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이 조사가 있었거든요. 위에 있었던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예. 그 기자가 그 공무원들의 말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선 그 인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발언인지 예. 그것이 이게 3년 동안 인양이 늦어진 것하고 객관적인 사실하고 부합하는 발언인지 최소한 그걸 맞다고 믿고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예. 전혀 뭐 일반 국민에 봤을 때는 이게 뭐 전혀 사실에도 부합하지도 않고 지금 해수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 SBS는 네. 저하고 친숙한 방송국. 그럼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네, 그 라디오에서 우리 봉도사님 나오시는 프로에 제가 몇 번 가기도 했고 예. 저녁에 뉴스도 가는데 SBS 내부에 자꾸 물어봤더니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혹은 외압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자체 판단으로는. 예. 다만 이제 취재 기자와 편집 기자가 이런 사안을 해수부 쪽에서 흘러 듣고 특종이다. 특정 욕심에 이 아마 내보낸 것 같은데 근데 문제 여기서 이 지상파 방송의 내부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은요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를 또 자꾸 하는 거예요. 어허. 데스크가 이것을 몇 번 필터링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것을 민감한 사안을. 내보내라 마라. 그 다음에 시기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2012년이 바로 어젯밤에 좀 연상이 된 것이 예. 마지막 6차 대선 후보 토론 직전에 이 뉴스가 나왔고요. 예. 만에 하나 이 소식을 안철수 후보나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상대 측 후보가 듣고 만약에 토론에서 이것이 논제가 됐고 확정이 됐었으면 수습 불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다 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직접 이 뉴스는 아니지만 세월호를 거론하죠. 세월호 희생자 아이들에게 고맙다라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문 후보가 시간이 없었어요. 사회자가 그럼 홍준표 후보 시간을 좀 나눠주고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제 시간 안 나눠주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이 대목을. 예. 그런데 어쨌든 세월호 문제가 계속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시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문재인 세월호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명백하게 가짜뉴스라고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셨고 내용상 가짜뉴스인데 새벽에 나온 SBS의 해명은 오해의 여지가 있게 됐다. 사과한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본 누리꾼들은요. 뭐가 오해야. 그냥 이것은 직접 차기 정권과 거래를 해서 문제. 그때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항상 1위였어요. 그 시점에. 오호. 1위고 그다음에 참 많이 떨어져서 문재인 후보 또 김무성 전 대표 뭐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벌써 문재인 후보가 강력한 뭐 자기 권력이다, 권력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세월호 인양을 늦추면서 이 시점을 맞춰서 했다. 예. 이것은 좀 억지죠. 예. 왜 이런 요 기자 출신인데 이재화 변호사. 예. 전직 기자죠. 전직 기자. 예. 예. 행복하세요? 이 특정 욕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예요 이게? 난 이 주제 갖고 얘기하려면 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아까 모르겠어요. 제목을 보면 아는 건데요. 예. 제목이 사실은 방송의 의도가 드러나는 게 제목에 나오잖아요. 이게 제목이 차기 정권 거래 물음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차기 정권 거래 물음표 이렇게 돼 있고 차기 정권과 거래. 예,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한 사람인데 그 멘트를
두 개를 따거든요. 그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를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저는 의도적인 아하, 오히려 역풍? 의도적이고 19대 대선에서 가장 그 말하자면 최악의 가짜뉴스다. 이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율사의 초기 발동하네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 공안부 부장검사면 이거는 바로 긴급체포해서 구속할 겁니다. 시점 자체가 대선을 지금 6일 앞두고 마지막 토론 직전에 한 거잖아요. 2012년에 예. 네. 국정원 댓글력 그렇죠. 그걸 저는- 갖고 결과 발표를 했잖아요. 관계없다. 그거는 뭐 국정원에서 했기 때문에 예. 국정원이 사실은 그런 의심을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했었지만은 이것은 공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이 메인 뉴스로 이렇게 다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는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과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화 변호사님, 예. 겸손도 지나치면 화라고. 예. 내가 만약 공안부장이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 검찰총장이라면. 검찰총장급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 멘트를 딴 해당 공무원, 예. 해수부 공무원이 최소한의 인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19대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두고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SBS는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 해수부가 정권 창출 전 세월호를 인양해 문 후보에 유리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문 후보가 약속한 조직 확대 개편을 이루려 했다고 보도한 상황. 이에 문 후보 측은 해수부와의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한 한편 해수부에서는 세월호 인양 지연은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SBS는 이번 보도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보도 취지를 해명하는 정정 보도를 낸 상황. 하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보도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3일) 수요일 정본지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해수부와 차기 정권과의 거래로 세월호 인양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SBS 기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의견 말씀 들어보고요.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깜깜 선거 기간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우리 법조계 별과 같은 존재죠. 이재화 변호사 이제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왔어요? 이제 와. 예, 초팔 행사 갔다가 지금 왔습니다. 아, 부처님이세요? 아니, 부처님이 아니라 스님이세요? 부처님 생일 예. 축하하는 행사에 갔다 왔죠. 아, 불자시죠? 예. 예. 양평에서 그리고 또, 왔습니다. 예, 삼촌이 가출하셨잖아요. 사촌 눈. 아니, 그걸 다른 방송에서 가출했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출가를 했죠. 예. 예. 이게 누이 두 분이 출가하셨죠? 예, 예. 사촌 누이 두 분이 둘 다 스님이세요. 우와. 예, 비구니. 예.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불교하고 관계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저희는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요. 저희는 160대 기블릭 집안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찰 예. 가면 너무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산에 또 절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개인에게 바치기 위해서 세월호 인양 시기를 해수부가 늦췄다. 인위적으로 늦췄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예. 내용은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SBS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뒤늦게 해명을 한들 지금도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국민의당, 특히 이제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SNS에서 이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확산을 시켰습니다. 이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2012, 그러니까 이제 이 SBS의 보도 내용을 예.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예. 이 보도는 의혹이잖아요. 근데 단독 보도 어제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거의 팩트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자 이게 큰일 날 일이다. 라고 이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지난 밤 사이에 박지원 대표가 SNS에 날리면 그게 파급력이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확산이 됐는데
SBS가 과연 이 해명, 사과 이것으로 이걸 수습할 수 있느냐, 주워 담을 수 있느냐 예. 이게 큰 걱정인데 지금 저녁이 돼서 한 가지는 오히려 이 뉴스를 활용해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악용해서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한 쪽에서 좀 역풍을 받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어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당락의 결정을 주는 사안이 선거 6일 전에 됐더라면 이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 제가 보기에는 또 역사상 전무후무한 언론의 공작 의혹으로 확전됐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보도되자마자 박지원 대표가 SNS에 문재인 후보 사퇴를 하라 그랬고 네. 국민의당도 사퇴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명 기사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이게 그 삭제를 했거든요. SBS 자체적으로. 기사를 삭제했죠. 기사를 삭제를 했는데 기사 삭제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기사 삭제를 하고 그 국민들과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사과 방송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이것은 압력 넣어서 기사 아하. 삭제를 했다. 언론 외압이다. 언론 외압이고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언론 외압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것이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또 뭐라고 치고. 논평을 내고 더군다나 이제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논평을 내서 마찬가지로 이거 언론 탄압적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기자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사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기사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팩트도 믿을 만한 정보원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일종의 어떤 세력하고 결탁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